로마는 찬란했던 제국의 시작을 신화와 함께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이 형제의 탄생에는 신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이 형제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레아 실비아 공주 사이의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왕위를 빼앗긴 책략으로 인해 티베르 강에 버려졌습니다. 우연히 강가에 오던 암초, 즉 어미 늑대가 이 형제를 발견하고 젖을 먹여 살려줍니다. 이후 목동 파우스툴루스에 의해 발견되어 인간이 기르게 됩니다. 성장한 뒤 로마를 건설하려 할 때 형제는 이상적인 도시의 위치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결국 로물루스가 형 레무스를 죽이고 팔라틴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로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로마 건국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로마의 정체성, 힘과 용맹함, 그리고 신들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반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전해지며 로마의 위대함과 정당성을 내세워왔습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로마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세상의 시작은 무한한 물, 눈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혼돈의 원시 바다를 상징하죠. 눈의 수면에서 첫 번째 신 아툼이 자아를 통해 탄생합니다. 아툼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어머니인 원시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아툼은 자기 혼자서 생식을 통해 쌍둥이 신 셰우와 테프눕을 낳습니다. 셰우는 공기의 신으로 상쾌함과 빛의 성질을 대표합니다. 반면 테프눕은 수분의 신으로 습기와 생명력을 상징하죠. 셰우와 테프눕 사이에서는 또 다른 대제 신인 게브와 하늘의 여신 누트가 태어납니다. 게브는 대지의 신으로 대지의 다산성과 풍요를 주관하며 누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지배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루고 조화를 이끌어내면서 이집트는 시작됩니다. 신들의 역량, 서로의 관계, 그리고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집트인들의 일상과 문화, 종교의 깊은 자취를 남깁니다. 이상 이집트의 건국 신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화는 세계와 그들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오늘 알아본 내용이 고대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속의 재난과 탄생 만우와 홍수를 본 인도 건국 신화. 인도의 건국 신화는 만우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만우는 한날 강에서 큰 물고기를 구조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사실은 브라흐마의 화신인 마추였고 만우에게 인류를 구할 대홍수가 곧 올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만우는 물고기의 말을 듣고 큰 배를 만들어 준비하였죠. 홍수가 찾아왔을 때 만우는 자신을 포함한 생명의 씨앗들을 배에 실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만우는 히말라야의 언덕에 배를 정박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인도 문명을 재건했죠. 이 이야기는 인간과 신, 자연의 관계를 상징하며 재난과 창조의 주기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에 대비하는 지혜의 중요성, 다른 하나는 재난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우의 이야기는 인도 문화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신화를 통해 인류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본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인도 신화의 깊은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와 모세의 건국 신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여정, 즉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옛 성서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인들의 석방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인들의 출국을 허용했고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뒤 시나이 반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여행 중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법적, 도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단순히 해방의 상징적 인물이 아닌 법과 질서의 초석을 놓은 건국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와 모세의 건국 신화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로 매년 유대인의 파사흐 또는 패소버유월절 축제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독립, 정의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며 전 세계 많은 문화에서 메시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란의 건국 신화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드는 고대 이란 신화 속의 위대한 왕으로 샤나메, 즉 왕들의 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샤나메는 페르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설을 담은 서사시로 페르도우시라는 시인이 약 3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잠시드 왕은 1000년간 세상을 지배하며 문명과 문화를 선사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는 철을 발견하고 사회에 계급을 도입했으며 직조와 건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 가축 사육, 조각술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며 고대 이란 사회의 번영을 이끌었죠. 하지만 잠시드의 자만이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신들에게 도전하면서 여신인 아따야나에 의해 경고를 받고 결국 왕위를 압사라츠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잠시드의 이야기는 이란인들에게 정의와 지혜로운 통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이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국 신화는 어느 나라나 그 문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란의 잠시드 전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란인들이 얼마나 문명의 발전과 현명한 리더십을 중시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도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라크의 유명한 건국 신화 길가메시 왕과 인키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크 도시국가의 반인반신 왕으로 그의 모험과 지혜는 길가메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고대 서사시를 통해 후세에 전해집니다. 이 서사시는 고대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며 길가메시의 영웅적인 모습과 그의 친구 엔키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엔키두는 야생인으로서 자연에서 태어나 동물과 함께 살았으나 길가메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세계로 인도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처음에는 대결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의 힘과 가치를 인정하며 가까운 친구가 되어 대규모의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정, 힘, 운명,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길가메시가 자신의 필멸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이야기는 이라크는 물론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사시는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줌과 동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